네, 반갑습니다. 자, 6월 26일 수요일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수의 추천 주식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그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 와가지고 이제 지겹죠. 제가 이제 매일 장 마감 때 3시 한 반경에 그날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 명장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시황 방송이 끝나면 종목 상담 코너를 따로 해서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봐드리고 했는데 뉴스를 통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종목 상담, 개인적인 종목 상담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규정상 좀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금감원에서. 또 정식 투자 자문사가 아니고 이런 유사 투자 자문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사실 그것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는 토마토 TV나 한경 TV 이런 데서도 종목 상담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TV에서?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일단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안 합니다. 그냥. 왜냐면 굳이 하지 말라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저희는 금감원 지시사항 저희는 무조건 잘 따르니까요. 종목 상담은 아무튼 당분간은 좀 자제하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전략,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전달을 딱 해드리고 오늘은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했던 방송 내용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 상황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어떤 장세입니까? 눈치 보기 조정 장세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6월 말에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G20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 무슨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무역 협상 또 있을 거고 아주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일반 정상회담은 이제 일반적인 이벤트죠. 거기서 큰 변수가 나오는 거는 없는데 이제 미중 협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금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또 시장에 또 악재와 불안감들을 던져줄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번 주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몰랐던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일단 만나기는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니까 장이 올랐습니다. 그쵸? 지난주에 오른 거예요. 지난주에 그게 결정되고 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좋은 건데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둘이 만나서 100% 깔끔하게 협의가 될 가능성은 어차피 별로 없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로 갑자기 이제 와서 큰 공포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시장이 여기서 크게 오르기도 힘들고 크게 내리기도 힘들다. 왔다 갔다 눈치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그냥 조정시마다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다. 제가 그 전까지는 좀 관망 입장을 좀 유지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6월 말까지 조금 텀을 길게 두고 매수 분할 매수 해보자. 주식 비중을 슬슬 확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 그 정도 딱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네, 코스닥이 이제 특히 이번 주에 와서 월, 화, 수,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포함해가지고 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요거는 조금 뭐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건 아니지만 조금 생각보다는 좀 깊게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뭐 미국이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미국은 뭐 올라온 게 워낙 크니까 미국은 이런 자리가 지금 사상 신고가권이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당사자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당사자인데도 지난주에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별로 안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 자리보다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 지금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5월 말 6월 초보다는 높은 가격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물론 뭐 신저가를 깬 건 아니지만 이 자리까지 또 내려왔어. 또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 가장 안 좋은 편이다. 지금 또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서 버텨줬어야죠. 이 정도에서 한 720 정도에서 버텨줬어야지 사실은 글로벌 증시 평균치에 맞는 거거든요. 한 요 정도 있었어야 돼 지금. 근데 그보다 더 낮게 내려왔다. 한 단계 더 낮게 내려와서 이번 주의 분위기가 증시 분위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그죠? 전체적으로 좀 뭐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그냥 좋은 주식 사놓고서 있으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수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이런 장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도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코스피 상승 종목이 290개밖에 없고 하락 종목이 엄청 500개예요. 2배 많죠? 하락 종목이. 그리고 코스닥 보세요. 상승이 450개, 하락이 730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뭐 적당히 하면은 당연히 손실 보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때 매매 잘하려면 종목을 잘 골라서 그때 이슈가 있고 그런 개별주 시장과 크게 상관없는 테마주 개별주 쪽으로 붙어서 매매를 단타로 끝내는 게 이제 그게 그나마 돌파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타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체험반, 단타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을 나름대로 뽑고 있고요. 뭐 중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구간은 수익 내는 구간이 아니죠. 수익 내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구간은 그냥 매집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주 뭐 6월 말 그 이벤트 앞두고 당장 뭐 큰 투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시장이 앞으로 좀 돌아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좀 매수를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지금 단타든 중타든 단타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지금. 뭐 수익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뭐 생각처럼 파동이 안 나오고 좀 깊게 눌리고 뭐 그런 종목도 나오기 마련이고요. 뭐 손절하는 종목도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보기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런데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재차 하락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주.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G20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죠. 단기 분수령이기도 하고 이거는 중기 분수령이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말 7월 초. 자, 최종적인 결론은 합의가 그렇게 썩 깔끔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되면 좋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가짐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 아이고. 추가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미 이거는 놀라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저것이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저 중에 일부만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저 관세 부가 또 나온다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관세 한번 때리고 또 때리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때리겠죠.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3번에 거쳐서 미국이 중국한테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시장도 알고 있고, 기관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 호재나 악재는 막상 그것이 현실됐을 때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호재가 있다고 쳐요. 뭔가 호재가 있어요. 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칩시다. 반대로 미국이 나중에 언젠가 중국한테 관세 부과했던 거를 철회하기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칩시다. 언젠가. 근데 그게 6월 말이야.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부과했던 걸 다시 철회한대.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이제 철회할 거야, 6월 말에. 그래서 6월 말에 딱 철회했어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갑니까? 그때부터? 그거 아니죠? 거기서, 그쵸. 심지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호재가 나온 그 타이밍에 오히려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이게 반대예요, 반대. 이 악재도 물론 뭐 호재랑 악재랑 또 아주 동등하게 그렇게 서로 반응하진 않겠지만 이번 건도 그렇게 그렇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 날짜까지 정해졌다. 날짜가 좀 안 정해진 악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날짜까지 정해졌다. 이미 시장이 그걸 우려하며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또 이번 주 미리 또 빠졌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이렇게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정되는 악재 6월 말까지 텀을 두고 분할 매수, 저점 분할 매수. 그러니까 호재가 있을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가면 우리가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호재 앞두고 주가가 올라갈 때 미리 파는 대응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리 주식을 팔고 호재 나오는 걸 딱 기다리면 호재 나오면 빠지면서 나 잘 팔았구나 미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반대 개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미리 그렇다고 몰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실제 상황은 또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100% 모르니까요. 어느 정도 미리 좀 매수를 해놓되 마지막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겨두자. 그래서 단기 매매 좀 하시고 중기 관점에서 당장 수익 내는 관점이 아니라 중기 관점에서 좀 매수를 시작하고 주식 비중을 좀 확대를 해 나가자. 요거예요. 요게 지난주 내용이었고 이번 주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랑 좀 달라진 거는 이미 시장이 좀 내려왔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뭐 급할 거 없다. 좀 내려올 때 분할매수 하자. 눌릴 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눌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전개된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또 매수예요. 매수. 그리고 조금 미리 샀어도 매수 뭐 보유지 뭐. 이렇게 하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충분히 예상하는 정도의 악재가 나오거나 뭐 그 정도 이슈가 나와서 이번이 끝나면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흔들렸다가 가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빠지고 그냥 가든지 뭐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6월 말 7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결과를 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궁극적으로 이런 자리 좀 내려오면 더 매수 이제 해야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크로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00 이런 자리 21선이죠. 뭐 2100 초반선 내려오면 매수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는 글쎄요, 뭐 저희도 이것저것 뭐 분산해서 편입을 좀 해놨는데, 뭐 딱히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다, 그거는 사실 좀 지금은 섣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딱히 한두 개가 뭐 엄청 좋을 거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예? 그게 보이면 지금 벌써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겠죠. 여러분,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좋아 보이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오면 다 사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제 봐야 되고,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섹터별로 명암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튼 지금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상하는 건 좀 힘들고, 전체적으로 좀 분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제 중대형급 종목들, 지수 관련주들은 뭐 대부분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뭐 매수하면은 중기적으로는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테마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번 주는 어떤 테마가 올라갔나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상이. 이번 주는 어떤 테마? 그 참 지난주 강했던 테마가 어딥니까? 그 인천 그 수돗물, 빨간 수돗물 나오면서 이제 노후 수도관이나 이런 거 교체한다. 그래서 한국주철관이 지난주에 급등했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5월 달에 미리 예상해서 인천에 수돗물이 빨갛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쓸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거는 그때그때 대응이에요. 따라가서 단타 매매 치고 나오는 거야. 했는데, 한 번 끝난 줄 알았어. 한 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예상이 안 돼. 갑자기 서울 영등포에도 녹물이 나왔다. 인천만 그런 게 아니다. 서울까지 그렇다. 이거 서울만 문제가 아니겠죠. 이거 전국에 이거 수도관이 오래된 것들 이거 다 교체해야겠네. 이러면서 한국주철관 이 종목이 또 갔어요. 그리고 또 가고 오늘 또 갔어. 이쪽이 좀 생각보다 크게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테마주들이 있고요. 그렇죠. DMG 관련주들. 뭐죠? 삼융. 우리가 삼융물산을 이날 어저께 종가 부근에 매수를 좀 했어요. 단타반에서. 근데 이거는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단타 치려고. 한 4, 5%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건데, 이게 이제 단타 치다 보면은 이런 중소형 개별주에서는 이렇게 또 대박이 터지기도 합니다. 4, 5%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시간에 급등 상한가까지 갔어요, 어저께. 그리고 아침 시초가 8% 이상 막 10% 가까이 급등 출발하면서 뭐 의도치 않게 10% 수익이 난 거죠. 애초에 10% 욕심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수익도 나고. DMG 관련주죠. 크라운, 혜태, 홀딩스, 우선주 이런 종목들 DMG 관련해서 움직였고요. 대창이 DMG예요? 대창은 왜 움직였지? 이것도 뭐 그래핀으로 간 건가? 이제 이런 거는 설거지 파동이지 뭐.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더 예측이 힘들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거 하셨지? 이런 거 있었고, 또 팍스넷이 이제 갑자기 또 무슨 호재 나왔죠? 이런 것도 예상이 안 되죠. 팍스넷 내부 관계자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팍스넷이 뭐가 나왔습니까? 뭐 블록체인 기반 메신저 베타 서비스를 뭐 한대요. 아무튼 이런 게 가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뉴스 나오면 잘 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장만 보면은, 야, 이거 뭐 호재만 나오면 그냥 장이 주식이 막 가는구나. 이가 호재만 나왔다면 그냥 그 주식이 상한가 바로 가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화랑장에서는 막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할 게 없어서 그래. 할 게 없어서. 지금 뭐 IT가 됩니까? 뭐 바이오가 됩니까? 화학주가 됩니까? 건설주가 됩니까? 뭐 조선주가 됩니까? 뭐 금융주가 됩니까? 뭐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철강주도 안 되고 그냥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가 호재 나왔다 그러면 그 종목으로 그 자금이 확 몰리는 거예요. 미리 예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팍스는 이쪽으로 그냥 쫙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팍스넷이 가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또 질환지교 시큐리티,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이제 뭐 이거 보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팍스넷이랑 뭘 한 게 있대 또. 팍스넷이랑 뭘 했다고 해서 이거 엮인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 엮였어요. 팍스넷이랑 엮여서 얘도 갑자기 오늘 상한가. 아무튼 요게 그쵸.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주 갔죠. 뭐예요? 비덴트.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 돌파했어요? 1300만원 1400만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주가 한 번 더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측이 힘들죠. 비트코인이 갈 줄 알았으면 비트코인을 사지 뭐하러 이걸 사겠습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내가 확신이 있어 비트코인을 사지. 아무튼 이런 것도 비트코인이 가면서 가고, 그러니까 요런 것만 가요 지금 시장이. 뭐 좋은 주식, 우량주, 뭐 전망이 좋은 주식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 몰아붙인다. 그래서 이런 장이 뭐 내일 모레 이어지겠죠. 당분간은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는 이런 쪽으로 붙어서 잘 해야 되고요. 네, 요런 걸 탑승하는 매매, 뭐 호재 나왔을 때 여기서 확 올라갈 때 막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 내는 매매는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왜? 가는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가는 종목만 결과적으로 보잖아요. 가다가 안 간 거 안 보잖아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다 안 간 거는 안 봐 잘. 가는 것만 봐요. 그래서 저런 걸 샀으면 먹었겠네, 수익 났겠네 이렇게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따라 붙었더니 쏙 빠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상 그런 게 또 쉬운 건 아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 고객님들한테 전략을 추천드리는 역할인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삽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장중에 10시 18분에 갑자기 사세요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다 사 그 사람들이. 그때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겠지만 그게 막상 그래서 전략상 우리가 리딩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죠? 왜? 우리 회원님들이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다 직장인이고 다 자영업자고 다 뭐 주부시거나 뭐 다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매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리딩을 하는 게 힘들고 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종가 매매만 주로 하는 겁니다. 종가 매매 때 그러니까 장 끝날 때 약속된 시간이니까 누구나 다 집중할 수 있는 약속된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넘어가면 뭐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타반에서 종가에 매수한 종목도 매수를 안 한 반도 있는데 오늘 뭐 했죠? 뭐였지? HNT였나? 아닌데? HK 시간이 어떻게 됐어? 야 HK도 이거 시간에 2% 급등하면서 이거 수익 나겠네 내일. 응? 우리가 종가 매수를 여기서 했거든요. 2,000원 근처에서 2,000원 근처에 딱 했는데 종가가 2,040원에서 끝났습니다. 높게 끝났습니다. 벌써 종가 1% 수익 먹고 끝난 건데 시간에 또 2% 뜨니까 내일 뭐 3, 4% 수익 그냥 나오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주식을 전망하고 뭐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죠.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기술적 분석, 시세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시세 흐름에 편승하는 매매예요. 그 흐름에서 살짝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그런 단타인 거죠. 그죠? 이런 건 기술이에요, 기술. 이거는 분석이 아니라 돈 버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배워보시면 좋을 거고요.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렵다. 나 이런 장은 사실 단타 매매가 좋아요. 나 단타 한번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VIP 단타반 서비스에 오셔서 네,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 단타라고 해서 또 무조건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예. 무조건 수익 난다고 뭐 그 사기꾼이고,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는데, 예, 손실 날 때는 우리가 또 과감하게 매도해줘야 돼요. 손절도 해야 됩니다. 손절도 할 때 하고, 또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한 종목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계속 그 종목을 사고 팔면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예.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죠? 또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손절하는 종목이 나올 때도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VIP 분들도 마찬가지고 체험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차, 2차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자체 비중이 다른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차 매수한 종목보다 2차 매수한 종목이 비중이 큰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1차 매수도 또 너무 작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 매수하고 또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해야 되는데, 1차 매수가 아니라 그냥 1차 매수 찌끔 사놓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면 그거는 1차 매수도 아니고 그냥 소액 베팅만 해서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1차 매수하고 빠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아니,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식은 항상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HK가 샀어요, 종가에. 근데 내가 무서워, 이거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한 사람은 여기서 2차 매수 뭐 한다 치더라도, 이거 좀 천천히 살 걸,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매수를 천천히 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거나. 근데 그런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많이 못 내요. 그냥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1차 매수 하잖아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올라가는 경우라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을. 이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1차 매수를 안 하면, 올라가는 거는 맨날 조금만 먹고 내려가는 거는 다 사고, 이러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되시죠? 어차피 갈 종목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2차 매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하면 돼요. 2차 매수, 오늘 같은 경우 잉크테크 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잉크테크 같은 경우 보세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더 눌렸어요, 결국에는. 예, 눌렸는데 2차 매수 했는데 어떻게 돼요? 수익 났잖아요. 수익 났죠? 어차피 2차 매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매수에서 막 쫄아가지고 조금 사고 이거 하면은요, 그거는 쫄보매매요, 쫄보. 수익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수익 잘 안 나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잘 안 되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매수부터 자신있게 그냥 하시는 게 좋다.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는 뭐 단타든 중타든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군데요? 저 누군지 알고 방송 듣고 계신 겁니까? 잠깐만요. 여보세요? 뭐 된 거야? 저는 무스탕님이 아니에요. 네, 저는 무스탕님이 아니고
내 얼굴 어디 있어? 저 여기 있어요. 무스탕님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어요. 예. 예전에는 제가 방송하면은 무스탕님이랑 목소리랑 말투가 너무 똑같다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예, 그건 아니고요. 야, 저희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야, 능력도 좋네. 원래 이제 은행 다니다가 퇴직을 했어요. 애 둘 낳고 이제 육아해야 돼서 퇴직을 해서 이제 애들 이제 많이 키워놓고 조금 이제 한가로워지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 이 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 은행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또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본사에 뭐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했는데 거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붙었네. 야, 뭐 지난주에 뭐 서류 통과했다 그러고 면접 보던데 뭐 붙을까 했는데 그거 붙었대요. 야, 그래서 붙었다고 전화 왔어요 지금. 아유, 또 고생이죠 뭐. 그러면 이거 이제 또 애들도 어쨌든 예. 자랑이죠 자랑은. 예. 마누라 자랑이죠. 예, 또 근데 피곤해 이것도. 아, 이러면 또 애들도 맡겨야 되고 어머니한테 맡겨야 되고. 예, 또 노는 거보다 일하는 게 나으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방송 중이라서 지금 제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랑 뭐 똑같은 내용이고 뭐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난주부터 이번주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이해되실 거고, 혹시나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일단 방송 녹화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녹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6월 말에 아무쪼록 뭐 큰 탈 없이 중요 이벤트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장이, 제가 아까 이제 중요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분수령이 좋은 쪽으로 잘 돼서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회원님들도 다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장이 좋아야 저희도 수익 내드리기가 편하니까. 장이 좀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보세요. 이게 어떤 장인지. 지금 이런 장에서 저랑 같이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주식 시작한 사람들은 뭐 다행이죠. 작년 같은 장에 주식 안 해서. 근데 아무튼 작년부터 이런 하락장에 견뎌내고 힘든 장에서 견디고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 살아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고, 아무튼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글쎄 뭐 당장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장이 바로 나오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 가지고요. 또 다음 주 봐야 돼요. 더블빅리 2년 됐어요. 야, 그러니까 주식을 하필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은 진짜 운이 없는 거지. 아이고, 그래요? 작년 8월부터 했다고요? 8월.
뭐 8월이면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8월이면. 근데 이게요, 그게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시작하자마자 고통스러웠어도 차라리 다행인데, 여기서 주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뭐 너무 좋아 주식이, 응? 막 샀다 하면 수익 나. 이건 초보자들도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진짜로 멋 모르고 막 해도 주식이 수익 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 이거 나는 주식을 엄청 잘하는구나, 나는 주식에 천부적인 뭐 소질이 있구나 해가지고 돈을 막 더 끌어가지고 간땡이에 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주식을 막 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해. 돈 더 가져와가지고. 그러다 골로 가는 경우는 더 진짜 제대로 골로 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생하면은 주식이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괜찮아님, 아이고, 예전에 물려있던 주식 꿈틀하길래 월요일에 비중을 실었더니 급락해서 한 달간 번 수익 다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안일하게 하는 순간 여지없이 벌을 내립니다. 저는 주식을 그동안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문스탕님도 마찬가지고, 뭐 명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이 주식에는 왕도가 없어요. 영원한 어떤 실력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노력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심리 컨트롤도 해야 되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좀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방심하고 무리수를 두거나, 너무 그렇게 무리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도박이잖아, 도박. 그죠? 그러니까 심리 컨트롤이 주식에선 정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난다라는 거를 뭐 당연히 알고서 우리가 주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볼 때 너무 힘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은 손실 보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외국인도 손실 보고, 어젠가요? 누가 채팅방에, VIP 채팅방에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스탕님 방송 중이라서 문스탕님이 그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주포 세력도 손실 보나요?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세력도 손절매 하나요? 당연히 손절매 하죠. 내가 이 종목이 주포 세력이라도 손절매 하는 게 주식입니다.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식시장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게. 무조건 돈 버는 주식이 있으면. 그래서 아무튼 뭐 아까 또 보니까 이번 주가 유난히 힘들다라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죠? 이번 주가 유난히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뭐 6월이 힘들다, 나는 5월보다 6월이 더 힘들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당연히 5월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지수가 6월달은 장이 좀 그래도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5월보다 6월이 좋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5월보다 6월이 더 힘든 거예요. 왜? 이건 지수일 뿐이고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또 다르거든요. 5월, 6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항상 평생 주식을 한다면 힘든 구간도 있고요. 또 이러다가 야, 이번 달은 내가 엄청 잘했네, 엄청 수익이 잘 났네, 아주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또 그런 달도 옵니다. 분명히 괜찮아님, 괜찮아님, 그런 날 분명히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빨리 털어내시고 또 화이팅 아자아자 하셔가지고 다시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6월 일주일 전까지 수익이었는데 토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고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요,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 내고 손실 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요, 결국엔 수익이 크게 나는 구간에 한번 걸려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잘해서 걸리는 것보다도 시장이 한번 좋은 구간에 걸려야 돼. 이거는 마찬가지, 고수도 마찬가지예요. 고수라고 해서 뭐 매달 매년 똑같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고수가 뭐냐면 이런 구간에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구간에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구간에 손실을 좀 덜 보고, 그게 고수예요. 어떻게 매년 똑같이 수익 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코스를 잘 이겨내잖아요. 이런 어려운 코스를 이겨내면은 나중에 또 이런 코스가 와요. 나중에 이런 코스 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그때 계좌가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 근데 대신에 내가 주식을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은 장 좋다고 수익 안 나요 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잘 배워야 되고요. 좋은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이 될지 앞으로 영역이 될지 종목 상담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 심리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뭐 주저리 해봤고요. 아무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뭔가 방향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종목 상담을 못한다고. 종목 상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해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규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도 이제 요즘에 그런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그죠?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뭐 종목 상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 이런 거 트집 잡는 거예요. 그냥 기준도 불명확하고 아무튼 뭐 안 합니다. 당분간. 네, 수고하셨습니다.